수령 김일성 원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입니다.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스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약 100만 년 전부터 근 1만 5천 년 전 사이에 사람의 모습이 완성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조상은 사람의 첫 유형인 원인과 둘째 유형인 고인을 거쳐서 신인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인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1966년 평양시 상원군에서 3km 떨어져 있는 우물봉 남쪽 비탈에서 귀중한 역사 유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족은 이곳에 이름을 붙여서 검은모루 유족이라고 부릅니다. 검은모루의 벼랑턱에는 원시인들이 쓰던 석기와 그들이 잡아먹고 버린 큰 짐승들의 뼈가 수없이 더 쌓여져 있었고, 동굴 자리에는 작은 짐승 뼈들도 묻혀 있었습니다. 검은모루에서 드러난 원숭이 머리뼈나 큰 쌍코 뿌리를 비롯한 이 모든 동물들은 지구 나이로 신생대 제4기 구석기 시대 첫 시기에 살다가 그 후에 죽어 없어진 것들입니다. 이 동물뼈들이 돌처럼 굳어지기까지는 약 60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뼈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은모루 유족은 인류가 발생하던 첫 시기에 해당하는 오래전 유족입니다. 검은모루에서 드러난 원숭이 머리뼈와 상온말인 줄말뼈, 그리고 물소뼈는 이지대 자연 환경을 해명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아득한 옛날 여기에서 원숭이가 살았다는 것은 이 지대가 무성한 산림지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말과 물소가 살았다는 것은 지금 이 상온벌이 그전에는 풀이 무성한 초원지대였고 상온강의 물량도 많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이 지대는 몹시 더운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원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집을 지을 줄 몰랐던 원시 사람들은 자연 동굴에서 살면서 돌로 도구를 만들어 짐승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당시 검은모루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넘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온 흙알갱이들은 점차 내려앉아서 일정한 두께로 쌓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속기와 그들이 잡아먹고 버린 짐승뼈들이 땅속 깊이 파묻혀 돌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문모루 유족에서는 아열대성 원시림 속에서 여러 가지 큰 짐승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큰 짐승들이 욱실거리는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고문모루 원신들은 혼자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몇십 명씩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원시 사람들은 살아나가기 위해 열매를 따고 풀뿌리도 캐며 짐승들을 사냥하기도 하였는데 처음에 그들은 돌로 도구를 만들어 썼습니다. 원시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했던 속기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것이 원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속기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모양이 막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손잡이와 날에 흔적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원시 사람들은 속기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원시 사람들은 돌을 내려뜨려서 만들기 좋은 석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둥글록 쪼간 면을 손잡이로 하고 날 부분은 한쪽 면씩 돌로 때려내었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때려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문모루에서 드러난 속기는 규칙적으로 때리는 자리가 있는 것이 막돌과 구분되는 점이며 이 속기야말로 원시적인 노동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문모루 유족의 속기들은 사람이 짐승 상태에서 갓 벗어나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던 인류 발생 초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역사 유물이 드러난 고문모루 유족은 인류가 발생하던 구석기 초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첫 유형인 모님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문모루에서 살았던 모님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평양시 역포구역 대연동에 또 하나의 역사 유물을 남겼습니다. 대연동 유적지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유물들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사람의 옆머리뼈와 운머리뼈 그리고 앞머리뼈입니다. 앞머리뼈 눈톡독은 현대 사람과는 달리 둥근 모양으로 두드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머리뼈 조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람을 되살린 머리뼈입니다.
눈톡뚝이 반달 모양으로 두드러지고 아래턱이 구부러든 것을 보면 현대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인이 살았다는 것은 평안남도 독촌군 승리산 동굴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유물이 묻혀있던 이 동굴 바닥은 약 10m의 두께로 되어 있었는데 우층에는 신인의 아래턱이 묻혀 있었고 아래층에는 고인의 이빨이 묻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빨을 감정한 데 의하면 육포 사람이 살던 때에 여기서도 고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산 동굴 우층에서 찾아낸 아래턱 뼈는 이 땅의 고인의 후손인 신인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인의 아래턱 뼈는 그 두께가 두껍고 투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람의 아래턱 뼈와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실로 승리산 사람은 현대 사람의 모습으로 발전한 신인입니다. 그리고 신인들과 고인, 문인들이 잡아먹고 버렸거나 그때에 살았던 동물상을 보면 검은 모류에서 보았던 열대 짐승들은 점차 없어지고 추운 지대에서 사는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기후가 빙하의 영향을 받아 추운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빙하기는 인류가 생겨난 때로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4차례나 있었습니다. 빙하가 우리나라에 직접 미치지는 않았지만 빙하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함경북도 화대군 장동리에서 찾아낸 털코끼리의 상아뼈가 잘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 원시 사람들이 이 강한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은 것은 불의 발견입니다. 원시 사람들은 불에 타 죽은 짐승들을 끌어다가 먹어보는 과정이 날고기보다 익은 고기가 맛있다는 것과 불 옆에 있으면 덥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을 일상생활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양시 승호구역 하천동 동굴에서 찾아낸 이 불자리가 잘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자연과의 투쟁을 통하여 문인으로부터 고인을 거쳐 신인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만달리 동굴 유적에서 신인의 뼈를 또 찾아내어 우리나라에서 신인이 살았다는 것을 더욱 확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머리뼈의 불루기와 앞머리뼈의 눈톡뚝 그리고 봉합선의 생김새는 인류 발전 단계를 밝히는 기준으로 됩니다. 운머리뼈 불루기가 도드러지고 눈톡뚝이 약간 나와 있는 것이 만달 사람의 원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머리뼈를 연결하는 봉합선의 굴곡이 완만합니다. 이 만달 사람의 봉합선을 현대 사람의 머리뼈 봉합선과 대비해 봅시다. 현대 사람의 머리뼈 봉합선은 마치 톱날 모양으로 점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합선이 좀이란 것은 발전된 사람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만달 사람의 봉합선은 점이라지는 못하지만 현대 사람의 생김을 고이 담고 있습니다. 만달 사람인 신인과 고인의 생김새 차이는 고인이 신인보다 머리가 작고 눈톡뚝이 두드러진 것과 아래톡이 구부러든 것입니다. 고인과 원인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원시 사람일수록 머리가 작습니다. 그들의 뇌수 크기를 대비해 보아도 신인으로 발전함에 따라 점차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만달 사람은 인류 진화 역사를 체계적으로 밟아서 조선 사람의 조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 발생 초시기부터 사람이 생겨나 살아왔다는 것은 인류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조한 문화를 보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유족에서 고인과 신인들이 살던 음막자리와 그들이 사용한 석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음막자리 한가운데는 석기를 만들 때 받쳐놓고 사용한 모릇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음막자리가 어떻게 되어 땅속 깊이에 파묻혀 있었겠습니까? 고인들은 바닷가의 양지 바른 산중턱에 의지하여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움막은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직 움막자리만이 땅속 깊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은 수만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위에서 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움막 역시 자연의 피해를 받아 또 땅속 깊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굴포리에 문화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층을 굴포문화 제2기층과 굴포문화 제1기층으로 나눕니다. 두 문화층을 놓고 볼 때 신인들이 남긴 제2기층이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신인들이 만들어 쓰던 석기 하나만 놓고 보아도 충분합니다. 이때 신인들은 눌러 뜯기와 대고 때려내기 방법으로 석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날 부분을 매우 예리하게 할 수 있었고 석기들을 보다 쓸모있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석기의 변화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줍니다. 참으로 상원군과 웅기군, 독천군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인류 발생, 발전 역사가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원시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퍼져 살면서 구석기 시대 전기 역사와 중기 그리고 후기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발생 초시기인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문인이 살았고 중기에는 고인이, 후기에는 발전된 신인이 줄기차게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서 생겨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더 잘 배움으로써 공산주의 건설의 호비대로 튼튼히 준비해 나아갑시다.